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3월 7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령자 운전자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 및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15% 이하를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고령 운전자와 고령자가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고령자 교통안전 기반 조성 분야에서 고령 운수 종사자 인지능력 자각 진단 검사 실시, 고령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 수칙 교육 강화, 교통안전 체험 교육 참여 지원,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수 종사자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하며 의무 이수 보수 교육인 고령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에 고령자 교통안전 수칙 등 신체 변화에 따른 예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턴트 운영 사업은 방역 수칙을 고려해 하반기에 교통안전 전문 컨설턴트를 이촉한 후 노인 여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자 및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 보행자 안전보호 분야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추가로 정비하고 수영 팔도 시장 등 2곳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조성해 보행 친화적 노면 포장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수요를 조사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이동 편의가 필요한 10곳 정도를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분야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 시니어 교통안전 활동사업단 운영 등 대시민 홍보, 고령 운전자 적정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8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추경 예산을 편성해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도우미 시니어 교통안전 활동사업단 운영을 통해 면허 반납 계도 활동과 교통안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 대상자 범위를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특광역시 중 최고 높은 부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고령 운전자 및 고령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부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관련 뉴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녹내장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진료 인원은 2016년 80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96만 4천여 명으로 15만 6,8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2016년 37만 399명에서 2020년 45만 553명으로 21%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43만 7,013명에서 2020년 51만 4,259명으로 17.5%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녹내장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중 60대가 25.1%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1%, 50대가 19.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1%로 가장 높았고 70대 20.6%, 50대 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도 60대 25%, 70대 21.5%, 50대 18.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훈 교수는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만성 진행성 시신경 질환으로 보통 초기에는 아무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진단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최근 들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분포 비율 변화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녹내장 질환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879명으로 2016년 1592명 대비 18%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453명에서 2020년 1750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732명에서 2020년 200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590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80대 이상이 가장 많고 70대, 60대 순이며 여성은 70대가 가장 많고 80세 이상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녹내장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6년 1,945억 원에서 2020년 3,47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78.9%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6%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녹내장 질환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4%, 50대가 18.5% 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26.9%,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 이론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24만 1,000원에서 2020년 36만 1,000원으로 49.8%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5만 7,000원에서 2020년 37만 8,000원으로 47.4%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2만 7,000원에서 2020년 34만 5,000원으로 51.8%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훈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녹내장 발생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가장 확실한 발생 원인은 안군의 안압의 상승입니다. 그의 가족력이나 시신경 모양 변화, 당뇨와 고혈압 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녹내장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야부터 차츰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주된 증상이며 초기에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초기에 충혈, 안통, 두통, 시력 저하, 눈부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녹내장은 대부분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자신의 시신경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패턴의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녹내장으로 진단이 되면 최소한 금연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역기를 든다든지 목이 졸리는 타이트한 넥타이를 한다든지 트럼펫과 같은 악기를 부는 경우에는 병의 경과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내장으로 진단된 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인 위험 요인의 존재로 시신경
신경 손상이 지속적으로 유발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부 시야 결손으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시야 결손이 점점 중심으로 번져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어 관련 뉴스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4일까지 기어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기어학교는 기어인의 어촌 이해도 향상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화합 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험이 부족한 기어인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발된 교육생은 도수산자원연구소 기어학교에서 합숙하며 기어기촌 사례와 기어기촌 정책 및 자금 지원 사업 안내, 어업, 양식업 창업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체류형 현장 체업 실습을 실시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5기 28일부터 4월 22일, 6기 6월 27일부터 7월 22일, 7기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수별 4주간 운영하며 수료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생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여인 또는 기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15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도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서 및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충남은 2020년 기준 기어 가구가 기어인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곳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 유입을 이끌고 미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도 기농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기농기촌인의 성공적 영농 정착을 위한 기농 기촌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기농 기촌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기농 기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에 대한 기초 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됩니다. 3월 3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4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기농 기촌 성공전략 전문가 및 재배기술 전문가들을 초빙해 기농기촌 정책, 농업세무, 농업 관련 법률, 각종 작물 재배 기초, 토양과 비료 등 총 15회 60시간에 걸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생의 교육 장비 및 시스템 접속 사전 점검을 통해 교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솜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기농 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자신만의 기농 기촌 성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중앙동 지역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살맛나는 실버 라운지 조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 9억 8,500만 원을 투입해 4월 말에 설계 용역을 마친 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전 명주 군수 관사로 이용되던 주택을 리모델링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과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은 어르신 건강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본인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살맛나는 실버 라운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소식입니다. 서울 동작구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흑석동으로 신축 이전할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과 극경사 고지대 정상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이에 구는 특석 7구역 공공기업 시설을 활용 현재 복지관에서 290m 떨어진 흑석동으로 복지관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신촌 이전 건립부지 흑석동은 재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되면서 인구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는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건립을 위해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공간 활용성 및 편의성을 검토했으며 시설은 연평균 108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합니다. 복지관은 공유 부엌 및 북카페 등 공유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VR, 키오스크 등 스마트 IoT 체험관을 설치하고 비대면 문화 등 변화된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복지관이 신축 이전되면 어르신들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복지관 부지에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치매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